이번 시간에는 10장 10절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그리고 비율에 대한 가설 검정,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얘기를 할 텐데요.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도 여기처럼 지금 시작하려는 것처럼 단일 모분산에 대한 검정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모분산을 비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산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자료의 흩어짐을 얘기하고 있죠. 전에 한번 휴대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두 회사의 휴대폰을 내가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두 회사의 그 제품이 평균 수명이 같다. 그렇다면은 분산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평균이 같은데 분산이 크다 그러면 그 분산이라는 것은 자료의 흩어짐을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 고르게 되면 수명이 훨씬 짧은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려고 한다고 하면 분산이 작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조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분산이라는 것이 검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나 공정의 그 측정 결과가 내가 정해 놓은 어떤 규격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가능하면 변동이 작은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걸 원하는 거예요. 분산이 작아야 변동이 작다라는 뜻이고, 그래야 변동이 작아야 평균이 이 정도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되겠구나 하고 판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분산을 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평균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얘기를 했을 때 소규모 표본에 대한 얘기를 배웠었죠. 물론 우리 이 교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소규모이면서 두 모분산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이론 전개를 해서 배웠습니다. 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또 그것과는 다른 어떤 이론을 따라서 얘기해 주면 되고, 그게 크게 어렵진 않고 자유도만, 그 소규모일 때 그 자유도만, T분포의 자유도만 살짝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 시간에 필요하다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어 두 모분산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론 전개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하기 전에 '이 모분산을 같다고 설정해도 될까?'라는 걸 먼저 검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건 모분산이 다르다고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모분산이 다른 케이스를 따라서 이론 전개를 하시면 되고요. '아, 이건 모분산이 다르다는 주장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면 그냥 같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인제 '분산의 검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산 검정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일 모분산의 검정 얘기부터 할게요. 예. 우리가 이 분산 얘기를 했을 때 단일 모분산 얘기를 할 때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을 우리가 앞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모분산 B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F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을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단일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할 때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통계량이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앞에서 9장에서 배웠던 걸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정규 모집단. 이건 정규 모집단이라는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문제에서 항상 정규 모집단이다라고 가정을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했다가 써야 되는 일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판정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럴 때 그 표본 분산을 우리가 기호로 S제곱이라고 썼고요. 이렇게 S제곱이라고 표본 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건 당연히 모분산에 대한 점 추정이 되죠. 그렇죠?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근사값으로 S제곱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의 점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대충 S제곱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 9장에서 배웠던 통계량 카이 제곱이라고 기호를 사용했고요. 거기서 얘기했던 통계량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통계량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통계량이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어요. 다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이라는 통계량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계량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량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설 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일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교하는 값이 있을 거고요. 그 비교하는 값에 비해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더 크다 또는 더 작다 또는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주장을 분류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평균, 비율 할 때 가설 검정 세 가지로 나눈 것하고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선 단측 검정부터. 크다, 작다에 해당하는 것은 단측 검정이라고 했죠. 오른쪽 꼬리나 왼쪽 꼬리. 그걸 가지고 검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측 검정 우선은 우리 주장 대립가설이 H1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는 크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비교하려는 어떤 그 양을 우리가 시그마 제로 제곱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예요. 수가 나왔겠죠. 그렇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수가 나왔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큰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주장이 무효다라는 귀무가설 H0, H0는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거냐. 역시 검정 통계량 이걸 가지고 검정을 합니다. 그런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카이 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 검정 통계량, 귀무가설 하는 것이 검정 통계량 안에 담겨 있는데 여기 귀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귀무가설을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량, 여기 시그마 제곱이 분모에 있네요. 그렇죠? 그 값이 시그마 제로 제곱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귀무가설이니까 그 값에다가 시그마 제로 제곱을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으로 카이 제곱 제로라고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검정 통계량을. 자, 그렇다면 분모에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로 제곱이 들어갔겠죠? 그럼 만들어지는 게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 기억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측 검정에 우리 주장이 오른쪽 꼬리에 가 있는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커라는 경우에서 이 귀무가설을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할 텐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카이 제곱 분포는 대칭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Z 분포나 T 분포는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카이 제곱 분포나 F 분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 오른쪽, 왼쪽 이 끝에 있는 꼬리 부분을 직접 그 값을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부호를 바꿔서 사용할 수 없죠. 예, 그리고 플러스 쪽에서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당연히 없어요. 자, 그렇다면 카이 제곱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예, 자유도 n-1인 걸 찾아야 되니까 카이 제곱 분포 중에서 자유도가 n-1인 예, 그런 곡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해서 오른쪽 경우니까 오른쪽 꼬리 이 넓이가 예, 유의 수준이 주어져 있다면 알파를 가지고 그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런 카이 제곱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때 이 오른쪽 꼬리가 알파가 되는 이 부분의 카이 제곱 값을 예, 우리가 카이 제곱 알파라고 쓰기로 기호 약속을 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 예, 시그마 제곱 제로를 계산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이라는 값을 계산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때 이 카이 제곱 제로라는 값이 이렇게 오른쪽 꼬리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카이 제곱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이럴 확률이 작아진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꼬리일 때는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한다. 왼쪽 꼬리는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기각력이라는 것은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알파보다 크면 기각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왼쪽 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단칙 검정 중에서 우리 주장이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 내가 비교하려는 값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는 작은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역시 귀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이야 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은 예, 우리 가지고 있던 카이 제곱에다가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로 제곱 하는 값을 대입해주면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가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 값은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예, 검정 통계량을 계산했어요. 자, 그렇다면 기각력은 어떻게 되냐? 예, 이번에는 왼쪽 꼬리인데 이렇게 예, 카이 제곱 곡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유도가 n-1인 걸로. 자, 그럴 때 이번에는 이 왼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런 카이 제곱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의 값을 기호를 쓸 때 오른쪽 꼬리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걸 가지고 기호를 만든 거니까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라면 오른쪽 꼬리의 넓이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돼요. 1-알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카이 제곱 1-알파를 찾으셔야 되죠. 자유도 n-1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 제곱 분포 여러분 교재 뒤쪽에 있는, 그리고 제가 제공해 줬던 표는 제공해 줬죠. 그 표를 보면 예,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한 그 값은 카이 제곱 1-알파라는 부분이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다른 기술은 없고 그냥 표를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에서 이 값을 찾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제로 예, 이 값이 이번에는 이 값보다 카이 제곱 1-알파 이 값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예,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하면 돼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이것보다 예, 오른쪽에 가 있다면 더 왼쪽에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더 오른쪽에 가 있다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기각력은 예,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1-알파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측 검정 하나 남았죠. 양측 검정은 예, 우리 주장이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는 다르다. 예, 이게 주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주장에서는 역시 귀무가설은 아니야. 시그마 제곱은 시그마 제로 제곱이야. 예, 이게 될 거고 역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카이 제곱에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로 제곱을 대입해서 만든 거고 그걸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 예, 그 값은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 제곱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양측 검정이니까 예, 그 유의수준 알파가 주어지면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를 예, 이 곡선이 카이 제곱 자유도 n-1짜리입니다.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가 똑같이 예, 넓이를 반씩 나눠 갖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전체 합쳐서 넓이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각각이 넓이가 2분의 알파씩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 꼬리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카이 제곱의 값은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니까 카이 제곱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자유도 n-1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 꼬리 부분은 예,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카이 제곱 값을 찾는 건데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표시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 1에서 2분의 알파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 1-2분의 알파가 되겠죠. 오른쪽 넓이는. 그래서 카이 제곱 값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유도는 n-1 똑같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 계산한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제로가 오른쪽인 경우에는 예,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고 왼쪽일 때는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유의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 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 기각력은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2분의 알파보다 크던지 아니면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보다 작던지 예, 이렇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기각력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에는 예, 앞에서 가정이 있었죠. 모집단이 예, 정규 모집단이다라는 가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포하고는 다르게 우리 소규모일 때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가정을 했었는데 예, 그것하고는 다르게 카이 제곱 검정은 예,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다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이 분포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검정이 오차가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카이 제곱 검정은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다라는 거, 그걸 정규성이라고 합니다. 그 정규성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오차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성이 만족되지 않아서 예,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 이 착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는 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고급 통계를 배우면 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나 안 따르나라는 것들을 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더 고급 통계에 가서 배우시고요. 예, 해서 어쨌든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예, 이것 때문에 예,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 예,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10.12 보세요. 예. 자동차용 축전지 제조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제조하는 축전지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0.9년인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한다. 예, 이렇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해줬습니다. 이 축전지 10개를 예, 1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예, 표본의 크기가 10이니까 그럼 자유도는
n-1, 9가 되겠죠. 예, 자유도 항상 생각해 두시고요. 예, 임의로 추출해서 수명을 측정했더니 표준 편차가 1.2년으로 나타났다. 자, 그렇다면 0.9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1.2년이 나왔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축전지 수명의 표준 편차가 0.9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이렇게 물었습니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단측 검정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문제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나? 예, 이렇게 물어보면 양측 검정이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럼 다른 기술을 써야 되겠죠. 왼쪽 고리, 오른쪽 고리 다 해서 예, 여기선 크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단측 검정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을 제공해 줬습니다. 0.05로 검정을 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표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0.9입니다. 그렇다면 표본에 의해서는 1.2가 0.9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크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모집단에서도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를 물어봤어도 제곱해갖고 분산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주장은 시그마 제곱이 내가 비교하려는 값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시그마 제곱으로 했어요. 그럼 이제 제곱을 해야 되죠. 0.9를 제곱하셔야 됩니다. 예, 제곱하면 9, 9, 81, 0.81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1.2의 제곱하는 값이 0.9의 제곱보다는 클 테니까 시그마 제곱이 0.9의 제곱, 0.81보다 크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그게 무효다라는 건데 기호로 표현하면 아니야, 시그마 제곱은 0.81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검정합니다.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빼주면 돼요. 10-1이니까 자유도는 9가 되고요. 그렇죠? 유의수준 알파는 0.05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단측 검정이었어요. 단측 검정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데 알파 주어져 있고 단측 검정이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카이 제곱 알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알파는 0.05니까 카이 제곱 0.05. 그런데 자유도는 n-1. 그렇죠? 자유도 n-1이니까 자유도 9를 찾으시면 돼요. 이건 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에서 카이 제곱 분포표를 한번 볼까요? 예, 자유도에서 세로줄 9를 찾으시고 그 다음 알파 부분에서 0.05를 찾으시고 0.05에서 아래로 내려가시고요. 9에서 오른쪽으로 가시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가 있나요? 16.919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 제곱 0.05 9는 16.919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검정 통계량 계산해서 비교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요. 기호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값은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이다. 그렇죠? 비교하려는 값은 0.9를 제곱해서 0.81. 그렇죠? 자유도는 n-1 계산하면 9. 그렇죠? S제곱은 표본 조사를 해서 얻었어요. 그렇죠? S, 1.2가 나왔습니다. 그럼 S제곱은 1.1을 제곱.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면 16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카이 제곱 0.059하고, 즉 16.919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오른쪽 부분이니까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텐데 더 오른쪽으로 못 갔어요. 16이 더 작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글로 쓰면 유의수준이 0.05일 때 지금 검정을 한 거니까 유의수준 0.05에서 그 수명의 표준 편차가 0.9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모분산을 비교하는 그런 검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9장에서 배웠듯이 두 모분산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평균이나 비율 이런 거에서는 뺄셈을 했지만 그 뺄셈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통계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라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뺄셈을 해서 만들었지만, 분산의 경우는 뺄셈을 가지고 지금 통계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이 있어야 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량을 만들기 위해서 대신 나눠 봤었죠. 나눠 보니까 F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F분포라는 걸 계산을 해놨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모분산을 비교할 때는 뺄셈이 아니고 나눗셈, 그 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가볼까요? 자, 모분산이 각각 하나는 시그마 1제곱, 하나는 시그마 2제곱 이렇게 되는 두 개 정규 모집단에서 각각 두 개의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두 표본이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해줘야 우리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죠.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표본의 크기가 각각 N1, 또 하나는 N2 이렇게 되고 표본 분산은 하나는 S1제곱, 또 하나는 S2제곱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나눠서 F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고 그 결과를 또 나누면 그러면 F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단일 모분산에서 얘기했듯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통계량은 n-1분의 아니 n-1분의란다. 시그마 제곱 분의 n-1 곱하기 s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도가 n-1이었으니까 그걸 다시 자유도로 나누면 n-1분의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되니까 n-1은 약분돼갖고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n-1 자유도가 처음에 그걸 자유도로 나눌 때 분모하고 원래 있던 그 통계량에 있던 n-1 분자 쪽에 있던 그 n-1라고 약분되니까 그건 사라지고 시그마 제곱분의 s제곱 하는 것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남는 거고 또 하나는 그 2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거를 시그마 2제곱분의 S2제곱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눈 거죠. 자유도로 나누고 그 결과를 또 나누고 어렵지 않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든 결과가 이제 여기 자유도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여기 위에 n2-1이 있었고 이 전체를 n2-1로 나눠주니까 이게 없어졌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 S1제곱 옆에 이렇게 n1-1이 있었고 n1-1 그리고 이 전체를 n1-1로 나눠줬고 그래서 n1-1이 약분돼서 사라졌고 그렇죠? 해서 만들어진 모양이 시그마 2제곱분의 S2제곱 분의 시그마 1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해서 이걸 안쪽 것분의 바깥쪽 것하고 정리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량이 F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이 시그마 1제곱 S2제곱 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모분산 시그마 제곱하고 표본분산 S제곱하고 번호가 분모 분자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왔기 때문에 1번, 2번, 2번, 1번 그렇죠? 번호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번호가 다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도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기억하는 방식이 중요한 건데 기억할 때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S를 가지고 자유도가 분모, 분자 정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자유도를 맞춘 건데 그게 분모 분자가 S 쪽하고만 맞아요. 시그마 쪽하고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S를 가지고 자유도를 기억하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S는 S제곱은 번호가 1번이니까 그게 분자의 자유도 N1-1. 분모에 있는 S는 S2제곱이니까 번호가 2번이니까 자유도, 그게 분모의 자유도 N2-1. 분자의 자유도가 앞에 와 있고, 그렇죠? 분모의 자유도가 뒤에 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서
분모의 자유도는 그 뒤에 표에서 세로줄에서 찾는 거고,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줄에서 찾는다라는 것도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헷갈려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분포를 따라가는 통계량 시그마 1 제곱 S2 제곱 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이라는 통계량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자유도가 B1, B2, B1은 N1-1, B2는 N2-1.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유도가 N1-1, N2-1인 F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9장에서는 우리가 구간 추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 B에 대해서 시그마 1제곱분의 시그마 2제곱이라는 이 값에 대해서 이 모분산의 비가 어떤 구간에 있을까라고 추정을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기억하세요. 여기 시그마 1제곱 S2제곱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두 모분산을 비교하는 거니까 시그마 1제곱이 시그마 2제곱보다 크다. 이런 주장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시그마 1제곱이 시그마 2제곱보다 작다라는 주장이 있겠죠. 이것은 단측 검정. 그렇죠? 또 하나는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다르다라는 주장이 있겠죠. 이것은 양측 검정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게 되든 이것을 부정하는 귀무가설은 아니야.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은 그냥 같을 거야. 이게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귀무가설이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이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F라는 통계량은 시그마 1제곱 S2제곱 분의 시그마 2제곱 S1제곱 이런 통계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통계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통계량에다가 시그마 1제곱하고 시그마 2제곱이 같다라는 걸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의 시그마 1제곱하고 분자에 있는 시그마 2제곱이 같은 거니까 같은 값이면 약분해서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그 검정 통계량을 F0라고 쓸 겁니다. F0라고 썼다면 귀무가설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F 분포 이걸 따라가는 이 통계량에 대입한 값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그 값은 S2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만 남았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같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S2제곱분의 S1제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자유도는 지금 S제곱만 남았으니까 1번, 2번. 분모에 있는 거는 분모의 자유도로, 분자에 있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로 똑같이 맞춰서 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역시 F분포라는 이 그래프도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큰 쪽에만 값을 가지고 있고 F분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F분포를 찾아서 자유도 N1-1, N2-1 이렇게 찾으시고 S제곱에 맞춰서 자유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시그마 1제곱이 시그마 2제곱보다 크다라는 주장이었으면 이것은 오른쪽 꼬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이 F의 값을 찾아요. 그렇다면 이 값은 F 알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유도는 N1-1, N2-1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죠?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검정 통계량 F0가 이 F 알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각력은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F 알파 B1, B2, 즉 N1-1, N2-1 그렇죠? 그것보다 F0가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F 알파라는 것은 알파가 0.01이거나 0.05가 되면 표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진 표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유의하시고요. 해서 0.01, 0.05 이 둘 중에 하나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예,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예, 그 외에는 없어요, 표에. 그렇죠? 제공하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해볼까요? 예, 왼쪽일 때는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작다라는 주장에서는 역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 예, F0라고 쓴다고 했죠. 예, 귀무가설이라는 게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통계량 F에다가 예,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 같다라고 쓰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했어요. F0는 S2 제곱 분의 S1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꼬리로 가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예, F 분포 이렇게 곡선을 그려보면 왼쪽 이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그런 F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F 값은 F 이번에는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건데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니까 전체 1에서 알파를 빼면 예, 오른쪽 꼬리 넓이는 1-알파가 되죠. 그래서 F1-알파 N1-1, N2-1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표에 없어요. 그렇죠? 예, 표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이 있었죠? 예, 앞에서 배웠습니다. F분포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걸 배웠었죠? 이걸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1-알파를.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F알파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1-알파를 알파라고 바꿨다면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이 자유도 순서가 어떻게 됐던가요? 바뀌었죠? 그렇죠? 자유도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n2-1, n1-1로 바꾸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뒤집어야 돼요. 이것의 역수를 취하면 같아진다. 그렇죠? 예, 이렇게 f1-알파, n1-1, n2-1은 표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알파로 찾으셔야 돼요. 0.01이나 0.05로 주어진 예, 알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바꾸는 규칙을 아셔야 되고요. 바꾸는 규칙은 알파로 바꾸면 자유도 순서 바꿔주고 뒤집는다. 어렵지 않죠? 예, 해서 F0가 이제 그 값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0가 F1-알파 B1, B2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자, 그런데 주의할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F1-알파는 예, 알파가 0.01, 0.05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1-알파는 표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F0.01, F0.05, 즉 F알파로 바꿔야 된다. F1-알파를 F알파로 바꿀 때는 자유도 순서 바꿔주고 뒤집는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측 검정. 예, 우리 주장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다르다. 두 모분산이 다르다라는 주장이죠. 예, 그때도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은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고요. 역시 귀무가설을 주장하는 검정 통계량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F, 예, F분포를 따라가는 그 통계량 F에다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라는 걸 대입해주면 F0는 S2 제곱분의 S1 제곱 이렇게 얻어질 거고요. 그렇죠? 양측 검정이니까 이번에는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가 다 계산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F라는 이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예,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n1-1, n2-1 이렇게 되는 이 곡선이라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여기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를 예, 넓이를 합해서 알파가 되게 잡을 거니까 그리고 같게 놓을 거니까 각각이 넓이가 2분의 알파씩 되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2분의 알파씩 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f의 값은 예,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니까 f 2분의 알파 자유도 n1-1, n2-1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표에 있으니까 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분의 알파가 0.01이거나 0.05가 되게 문제를 주겠죠. 그렇죠? 2분의 알파를 계산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는 이거의 두 배가 되는 값을 주겠죠. 그렇죠? 0.02를 주든지 0.10을 주든지 그리고 양측 검정 이렇게 하면은 반씩 나눠서 2분의 알파가 0.01이나 0.05가 돼서 표에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주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오른쪽 꼬리 넓이로 표시하니까 1-2분의 알파가 오른쪽 꼬리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그 f 값은 f 1-2분의 알파 n1-1, n2-1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표에 없다라는 거. 예, 이건 표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에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1-2분의 알파니까 2분의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f2분의 알파라고 바꾸면 자유도 순서가 바뀐다. n2-1, n1-1 그리고 뒤집는다. 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하셔야 표에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얘가 표에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표에 있는 걸로 바꾸셔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F0가 오른쪽 케이스인 경우에 예, 여기 F2분의 알파 n1-1, n2-1 예, 이것보다 더 크면 예, 더 오른쪽으로 간 거죠.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왼쪽인 케이스에는 예, F0가 이것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즉 F1-2분의 알파 n1-1, n2-1 이것보다 F0가 작으면 기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값은 표에 없으니까 이것을 2분의 알파로 바꾸고 계산한다. 바꿀 때에는 자유도 순서 바꿔주고 뒤집는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예, 이제 이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제 10.13 볼까요? 두 재료의 마모량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려고 한다. 강제 1과 여기 번호를 줬어요. 두 강제를 1번, 2번 이렇게 줬습니다. 강제 2에 대해서 각각 강제 1은 12번, 강제 2는 10번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 1의 마모량은 평균이 85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가 4였다. 표준 편차를 줬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2는 평균이 81, 표본 표준 편차가 5였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표준 편차를 보세요. 표본 표준 편차가 하나는 4고 하나는 5니까 다르죠.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두 모분산이 차이가 있는지 예, 유의 수준 0.10으로 검증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두 모분산이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어떤 검정인가요? 양측 검정이지요. 그렇죠? 양측 검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이가 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의 수준은 0.1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본 표준 편차를 보니까 하나는 4고 예, 하나는 5네요. 그렇죠? 그럼 표본 분산은 제곱을 해야 되죠.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25가 됩니다. 다르죠? 예, 그렇다면 표본 분산이 다르니까 우리 주장은 이 표본을 보니까 모분산도 다르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우리 주장은 모분산이 다를 거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주장 대립가설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하고는 다를 거야. 이게 주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우리 주장이 무효다라는 주장이고, 예,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하고 같을 거야. 예,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검정 통계량 알고 있습니다. F. 그렇죠?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유도 먼저 계산해서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양측 검정이니까 먼저 찾아둬야 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번호 1번, 2번대로 해서 예, 우리가 F라는 값을 예, 시그마 1 제곱 S2 제곱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 예,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해서 F0라는 것은 거기 시그마 1제곱하고 시그마 2제곱 같다라고 놓으면 S2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모에는 2번이가 있고 분자에는 1번이가 있어요. 자유도에서. 그렇죠? 그 자유도 순서대로 먼저 F 값을 계산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도는 B1, B2, 즉 N1-1, N2-1입니다.
예, 그렇다면 첫 번째 강제는 12번 시험을 했고 두 번째 강제는 10번 시험을 했으니까 자유도는 12-1, 10-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계산하면 자유도가 11,9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자유도를 가지고 이제 F 값을 계산해야 돼요. 먼저 유의 수준 알파가 0.10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양측 검정이죠. 그렇죠? 양측 검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2분의 알파를 계산해야 돼요. 예, 0.10을 둘로 나눴으니까 2분의 알파는 0.05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2분의 알파 B1, B2부터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 먼저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2분의 알파는 0.05니까 F 0.05 11,9예요. 그렇죠? 자, 근데 표를 한번 보세요. F 0.05 찾아봅니다. 거기에 11,9 하는 값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앞에서 그런 기술을 썼듯이 보관법을 쓸 거예요. 예, 얼만큼 칸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10칸 중에 한 칸이면 10분의 1 쓰면 되고요. 예, 10칸 중에 2칸이다 그러면 10분의 2 쓰면 되고요. 중앙에 있다 그러면 평균 내면 되고. 그렇죠? 예, 표를 찾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있는 9가 분모의 자유도예요. 세로축에서 찾으면 되고요. 앞에 있는 11은 분자의 자유도, 가로축에서 찾으면 됩니다. 해서 지금 그 값이 2분의 알파 값이 0.05가 나왔으니까 F 0.05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 0.05 찾아볼까요? 예, 여기 F 0.05 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세로줄에서 자유도 요게 지금 B1, B2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 B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세로줄입니다. 뒤에 거. 해서 여기서 9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11이 있으면 되는데 가로축에 11이 없어요. 여기에 10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가 있어요. 11은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10하고 12가 있으니까 평균 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9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수를 읽으면 F 0.05 10,9가 되는 거죠. 그 값이 3.14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있나요?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2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9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왔을 때 만나는 곳이 있죠. 예, 그걸 찾으시면 F 0.05 12,9가 됩니다. 예, 그 값이 3.07이네요. 잘 찾았나요? 예, 이렇게 찾으셨으면 잘 찾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값은 있는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F 0.05 11,9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이 F 0.05 10,9하고 F 0.05 12,9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10,9, 12,9 이렇게 있다면 11,9는 그 딱 중앙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냥 바로 평균 내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F 0.05 11,9는 두 개 평균 내면 됩니다. 더하고 2로 나눠져서 2분의 우리 찾은 거 3.07 플러스 3.14 평균 내면 3.105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왼쪽 꼬리 찾으셔야 돼요. F1-2분의 알파 B1, B2. 즉, B1은 N1-1, B2는 N2-1. 그런데 2분의 알파는 0.05니까 1에서 0.05를 빼주면 0.95. F 0.95 11,9가 돼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F 분포표는 0.05하고 0.01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95를 표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0.05로 바꿔줘야 돼요. 0.95라는 게 1-0.05니까 0.05로 바꾸면 자유도 순서 바꿔주고요. 그럼 11,9였으니까 9,11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요. 역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F 0.05 9,11은 여러분들이 표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F 0.05 B1, B2 이 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F 0.05하고 F 0.01이 있다. B2 뒤에 있는 거 세로 줄여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F 0.05 9,11이니까
뒤에 있는 거 분모의 자유도가 11 해서 세로축에서 11을 찾으셔야 되고요. 분자의 자유도 앞에 있는 거 9. 그렇다면 가로줄에서 9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9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11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게 표에 있어요. 그렇죠? 딱 계산한 값이 있으니까 보관법을 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표에 있으니까 바로 쓰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2.90. 예, 찾으셨나요? 예, 이렇게 찾았으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은 2.90이니까 뒤집으면 2.9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건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0.3448 이렇게 나오네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이제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을 찾았으니까 검정 통계량 가지고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은 F0라고 쓸 거고요. F0는 이 자유도 순서대로 해서 S2제곱분의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번, 2번 표준 편차가 4와 5였어요. 제곱을 하면 16하고 25가 됩니다. 해서 두 번째 거 제곱한 건 25 분모에 쓰고 앞에 거 첫 번째 거 제곱한 건 16 분자에 쓰고 그럼 25분의 16 계산하면 0.64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검정 통계량이 오른쪽 값을 우리가 기각력 딱 제한해 놓은 그 값, 예,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 골이라면 예, 거기 기준이 되는 그 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든지 하면 기각할 텐데 왼쪽 오른쪽 지금 경계가 어떻게 됐나요? F0.05 예, F0.05 11,9 이건 보관법을 써서 보니까 오른쪽은 3.105 예, 이렇게 이렇게 제한이 됐어요. 예, 왼쪽에 있는 것은 F1-2분의 알파 보니까 0.3438 예, 이렇게 제한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포표를 이렇게 그리면 예, 여기 오른쪽 넓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곳은 3.105였어요.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은 0.3448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계산하니까 지금 F0 0.64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값이 이렇게 더 왼쪽으로 가든지 더 오른쪽으로 가야 기각을 할 텐데 비교해 보세요. 0.64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0.3448보다 크고 3.105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예. 해서 0.64가 F1-2분의 알파 B1, B2 즉 0.3448 이것보다는 큰 값입니다. 0.6이니까. 그렇죠? 이건 0.3이고. 그렇죠? 그리고 F2분의 알파 B1, B2 즉 F0.05 11,9 3.105 예, 이것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이건 0점 하는 거고 이건 3점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우리가 더 오른쪽으로 가든지 더 왼쪽으로 가야 기각을 할 텐데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기각을 못 해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장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주장은 두 모분산이 다르다라는 게 주장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두 모분산이 다르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평균에 대한 검정, 예, 그리고 비율에 대한 검정, 그리고 분산에 대한 검정 이걸 모두 마쳤어요. 예, 이제 나머지 일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우리가 적합도 검정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예, 이어서 예, 독립성 검정 예, 이걸 배울 거고요. 교재에는 동질성 검정까지 있는데 그 부분은 예, 우리 수업 시간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되고 예, 어쨌든 기말 시험 파트에는 우리가 다뤘던 것만 예, 시험을 내니까 예, 그 부분은 동질성 부분은 예, 안 다루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 분산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예, 이번 학기가 마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예, 그 강의 2번 강의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